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질문은 인플레이션 도대체 언제 잡히냐 입니다. 아마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히는지가 궁금하신 이유는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연준이 긴축을 덜 할 거고 그러면 좀 살만해질 것 같은데 이러다 나 죽겠다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탈세계화를 수치화해서 분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그림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세계화의 정도를 전 세계 물동량,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량을 더한 값을 GDP로 나눈 것으로 추산했네요. 이 그림은 생각보다 장기 사이클을 그리는데요. X축의 맨 끝이 1870년이니까요. 그래서 이 값이 파란색처럼 올라가면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의미하고요. 빨간색처럼 내려가면 무역을 덜하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의미합니다. 지수를 따라가다 보면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기간 이전에는 완만하게 상승했는데 역시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겠죠? 무역을 할 수가 없었을 테고 이 값은 전쟁 내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 배경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후 시대를 우리는 흔히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는 인도에서 만든 물건을 영국이 빼앗아 갔다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서는 신흥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이 사줬습니다.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해적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고 평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이 필요했겠죠. 전에는 뺏어갔는데 이제는 돈을 써야 되니까 말입니다. 꼭 QE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패권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돈 필요하다고? 잠깐만 내가 좀 찍어서 줄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것을 QE라고 한다면 QE를 하기 위해서도 라이센스, 일종의 면허증이 필요한데요. 그 면허증의 이름은 저물가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뿌려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돈을 더 뿌릴 수도 있다라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었는데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저물가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뿌려야 돼서 마침 저물가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양적 완화라는 돈 풀기를 했는데요. 풀린 통화량만큼 세상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선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돈을 더 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라이센스는 저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뿌릴수록 라이센스가 커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양적 완화가 만든 정말 특이한 현상이 좀비 기업과 유니콘이었습니다. 돈을 계속 푸니까 유동성이 넘쳐나서 이익이 나지 않아도 계속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런 기업을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 아무리 장사를 못해도 망할 수가 없는 좀비 기업이 생겨났던 거죠. 이 유니콘 기업과 좀비 기업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라는 자양분화에서 계속 커졌습니다. 디플레이션을 막으려고 돈을 뿌리고 저금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유니콘과 좀비 기업이 다시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유니콘 기업은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고 좀비 기업은 평소에 가동률을 낮게 유지하다가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 바로 생산하면서 물가를 다시 낮췄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4월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버의 CEO는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이익을 챙기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가격을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매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거나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매출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스타트업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전만 있다면 투자해줄 수 있는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받아둔 기업 가치로 투자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국내에서도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비 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러셀 3000 기업 중에서 약 400여 개 수준이었던 좀비 기업은 최근에 600개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한 개 기업은 2823개로 코로나 이전 대비 24%나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 것인데요. 문제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런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부터 시작된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그 결과물로 생긴 평화와 저물가 덕분에 가능했던 저금리와 돈풀기, 그리고 그 결과물로 생겨난 유니콘과 좀비 기업, 끝을 모르고 달려가던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번에 다르다가 아니고 세상은 이번에도 다르고 항상 다릅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읽는 힘을 키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